60대 이상이신 분들 중 계단 오르기가 느려지고 통증이 느껴져 아예 피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계단 아래에 서 있습니다. 집일 수도 있고 친구의 집이나 병원일 수도 있죠. 계단을 올려다보는 순간 망설여집니다. 무릎은 아리고 골반은 뻣뻣하며 난간을 잡는 손에는 예전보다 더 힘이 들어갑니다. 중간쯤 올라가면 이미 숨이 차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이제 주치의에게도 듣지 못했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와 신체활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65세 이상 성인 8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70% 이상의 노인이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관절 손상이나 심혈관 기능 저하가 아니라 바로 사코페니아, 즉 50세 이후 가속화되는 자연스러운 근육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근육 손실은 특히 대퇴사두근, 둔근, 그리고 고관절 안정화 근육을 약화시키는데 이들은 몸을 들어 올리고 안전하게 내릴 때 필수적인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연구에서 점진적 근력 운동을 통해 단 6주 만에 이러한 퇴보를 되돌릴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보행의 자신감을 회복한 고령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스장 장비 없이도 집에서 꾸준히 3가지 특정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일본의 최고령 현역 의사 또한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이 동작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간단한 루틴을 따른 노인들은 불과 몇 주 만에 다리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는 여러분이 60대 이후에도 계단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돕는 3가지 운동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사님, 이 주제는 많은 분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존. 계단을 오르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가족을 방문하고 자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의 질과 직결되죠. 계단을 포기하면 노년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것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계단 때문에 외출을 피하거나 종교 활동을 포기하고 심지어 집안의 2층을 사용하지 못해 이사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계단 오르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근육에 다시 일깨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특별한 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계단을 최대한 피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오를 수는 있지만 통증이나 피로를 느끼신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박사님, 곧 운동을 배워보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계단이 이토록 힘들어지는 걸까요? 근육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0세 이후에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를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대로 두면 계단 오르기와 같은 이동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관절이 닳는 것만이 아니라 근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군요. 네,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고 약해집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에 꼭 필요한 대퇴사두근, 둔근,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고관절 안정화 근육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계단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평지는 잘 걷는데 계단만 마주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평지를 걷는 것과 계단을 오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힘과 균형, 협응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점진적 근력 운동이라는 접근법으로
사코페니아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근육을 정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을 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식물은 시들고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물을 주고 흙을 가꾸면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식물은 강해지고 뿌리는 깊어지며 정원은 다시 번성하죠. 50대 이후의 근육에 점진적 근력 운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멋진 비유네요.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복구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3가지 운동이 바로 정원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를 강화하면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있게 계단을 오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70대 환자분들이 40대처럼 계단을 오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희망적이네요. 그럼 첫 번째 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에 가장 중요한 두 근육, 대퇴사두근과 둔근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 근육들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안전하게 내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 끝에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을 무릎보다 약간 뒤로 당기세요. 중심 잡기가 편하다면 팔을 앞으로 뻗고 지지대가 필요하다면 의자 손잡이를 짚어도 좋습니다. 일어났다 앉는 동작이지만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완전히 일어난 뒤 다시 앉을 때 3에서 4초간 버티며 아주 천천히 내려가야 합니다. 중력에 저항하며 천천히 앉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에서 진짜 근력이 길러지는군요. 맞습니다.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순발력을 키워주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신장성 수축 동작은 근육량과 근력을 가장 빠르게 늘려줍니다. 이것이 사코페니아를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하루에 10회씩 이 3세트를 권장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반동을 이용해 몸을 흔들며 일어나는 것인데 이는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먹고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천천히 수행하세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 다리 앞뒤 근육을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생소해하시지만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중둔근이라 불리는 고관절 측면 근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을 안정시키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몸이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줍니다. 계단을 오를 때 매 걸음마다 일어나는 동작이죠.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과 안정성에 관한 운동이군요. 정확합니다. 약 10cm 높이의 낮은 발판이나 계단 척칸을 이용하세요. 발판 옆에 서서 한쪽 발을 발판 위에 단단히 올리고 그 다리 힘만으로 몸을 밀어 올려 반대쪽 발을 나란히 둡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발판 위의 다리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며 아래쪽 다리는 그냥 따라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한쪽 다리씩 고립시켜 운동하는 것이군요. 네, 이렇게 하면 양쪽 다리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약한지 알게 되면 그쪽에 더 집중할 수 있죠. 각 다리당 10에서 20회를 목표로 하세요. 균형을 잃을 것 같다면 난간이나 벽을 짚어도 좋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강해질수록 지지대 없이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리의 앞, 뒤, 측면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가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훈련하며 근육을 가장 빠르게 생성하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따로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려가는 동작이 올라가는 것보다 근육에 더 큰 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신장성 강화 단계인데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이 근육량을 가장 빨리 늘려줍니다. 또한 많은 노인이 통증과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기도 하죠. 이 운동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계단 위에 정면을 보고 서서 한쪽 발을 바닥을 향해 천천히 내립니다. 계단에 남은 다리의 체중을 유지하며 바닥에 발끝만 살짝 대고 다시 올라오세요.
각 다리당 10에서 20회를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맨몸으로 익숙해진 뒤 나중에는 덤벨이나 무게조끼를 활용해 저항을 높이면 근육 성장이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가락 방향과 무릎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며 천천히 조절하며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실제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를 위한 가장 기능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불과 몇 주 만에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났다 앉기, 측면 스텝업, 스텝다운까지 완벽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속했던 깜짝 팁이 남아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기 전이라도 계단을 즉시 더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기술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수술 직후에도 계단을 정복하게 도와준 비결이죠. 많은 분이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당기거나 상체를 수직으로 세운 채 힘으로 밀어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체중이 계단 뒤쪽에 실려 중력과 싸우게 되고 뒤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대신 상체를 약간만 앞으로 숙여보세요. 아주 살짝만 기울여도 체중이 발가락과 계단 위로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며 중력의 도움을 받아 훨씬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절인데 차이가 즉각적이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계단 자체가 다르게 느껴진다고들 하시죠. 무게 중심이 계단 위에 있으므로 훨씬 안전하기도 합니다. 꼭 시도해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박사님, 오늘 정말 실용적이고 희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무거운 무게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동작을 수행하며 과정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